김대기 수석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사실이지만 태안 유리피해 사고가 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이 사고는 우리 국민의 140만 명이 직간접적 피해고 전체 국민의 2.8%에 해당하는 이런 커다란 사건인데 현재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현재 없습니다. 또 이제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빌리면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현지에 가셔서 임기 내에 꼭 해결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총리실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쭉 살펴봤더니 어쨌든 정부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총리실에서 5년 동안에 단 2번만 총리가 중심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실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이런 사고가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나고 있는데 이 필리핀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 또 일본 같은 경우를 봐도 국가 행정부가 나서서 사정을 해가지고 피해 주민들한테 선보상을 하고 국제기구인 IOPC한테는 정부가 상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정부는 쑥 빠져가지고 현재 그냥 속수무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9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수석님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재부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하고 상의하셔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소한의 행정 절차를 보면 특별위원회에서 법 절차가 완료가 되면은 아마 이 보상까지는 MB정부가 끝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법에 기반을 둔 피해 주민들이 그래도 그 다음 정부에서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려면 행정부가 절대적으로 협조가 필요한데 우리 수석님 좀 협조 많이 해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올립니다. 예. 우리 실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책실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경제비서관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정책실장이 예결위가 열려가지고 지금 거기 경제비서관도 안 나오셨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일본 문제를 거론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좀 일본 정부가 치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통화서합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쭉 보니까 600억 불, 이게 맞는지 600억 불 맞습니까? 일본에서 2012년 10월에 만기되는 게? 네네. 600억 불을 예를 들면 연장을 안 하겠다, 그 재무상의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연기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거로 봐서는. 네네. 대국답지 못하고 신사답지 못한 이러한 치졸함을 보이는데, 이런 현상이 왔을 때 우리 애환시장의 부담이 어떨 것인가, 또 미래에 대한 예측, 또 대안 이런 것들이 지금 없습니다. 금융위가 발표한 것도 없고 청와대에서도 이 서한에 대한 되돌려보낸다는 말씀만 있지 이런 부분이 자꾸 루머로 퍼져서 사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네, 이미 정부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정부가 최근에 독도 문제를 가지고 기금 600억 불에 관해서 회수를 하겠다 일부 부분 놔놓고 상당 부분은 또 연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통화사업 부분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큰 걱정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우리 애교안보 수석님 나오셨죠? 김영환 고문 사건이 지금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각국 나라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3당 합의에 의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이
이 김영환 씨의 증언이나 또 세 사람의 또 증인 네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주 그 잔인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후진국이 고문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해서 건강한 사람만 찾아서 전기 고문을 한다. 글쎄 뭐 옛날에 리비아 같은 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좀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중국이 공식 사과하도록 정부에게 촉구를 했고, 또 만약 중국 정부가 사과를 안 하면 우리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가겠다 이렇게 결의안을 냈습니다. 우리 외교안보 수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미래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또 청와대가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시겠죠, 이 문제. 그렇죠? 예, 잘 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중국과 우리 관계 여러 가지 다양한 면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 한국이 일본과 한국과 중국 양 가운데 껴서 제일 세 나라에 비하면 약소국이고, 부분적으로 무시당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따끔한 맛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대국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사실 이 문제도 이게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실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래서 혹시 수석 비서관 회의나 이런 데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돼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좀 아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계획을 그런 걸 잡아놓고 있는 건 없지만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 측에 이 문제를 아주 강도 높게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총리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틀 동안에. 태안 유리 피해가 사고 난 지가 한 5년이 됐는데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촘촘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직간접 피해자가 약 140만 명입니다. 그리고 피해 신청액이 약 4조가 넘습니다. 또 지역에서 말을 많이 하는 이슈의 하나가 우리 대통령께서 당선되셔서 12월 27일 날 헬기 타시고 오셔서 다녀가셔서 조속하게 마무리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5년이 지나도록 지금 아무 진전이 없고 IOPC에게 일부만 의존하는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을 우리 총리님께서도 아시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촘촘히 살펴봤더니 우리 총리님께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각 국무위원님들이 다 거기 멤버인데 5년 동안에 2번 뺏기는 특별대책위원회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정부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총리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어저께 특별위원회 첫 상견례를 갖고 회의를 열었는데, 민주당의 우리 양승조 의원께서 네 분이 생을 달리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묵념을 좀 하자. 당시에 또 고인이 되신 장기옥 변호사님까지 합쳐서 5분을 묵념을 드렸고, 또 야당 간사인 박수현 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초당적으로 우리가 긴급하게 대처해서 빨리 마무리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총리님께서는 이 대목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아시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특별위원회가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활동이 되면 총리님을 비롯한 우리 국무위원님들, 관련 국무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그런 용의가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여튼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정당한 피해가 잘 보상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회에서 논의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방부 장관님한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좀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홍상어 요즘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관님?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60기 정도를 실전 배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시험에서 6기 발사해서 하나가 실수하고 또 5개는 성공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중 유실로 인해서 사후에 무슨 뭐 어민들이라든지 항해에 부담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6기 정도 실험을 해서 이게 실전 배치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장관님 혹시 국방과학연구소 산하의 안흥시험장 혹시 가보셨나요? 못 가셨죠? 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요게 이제 그 진입로인데요. 도로가 폭이 2차선으로 3m입니다. 그런데 요 장비가 3.28m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장비에서부터 폭까지 여기 와서 전부 실험을 해가지고 나가는 시험장인데 이게 태안읍에서 16km인데 이런 장비가 지나가면은 차가 다닐 수가 없죠. 3m 도로인데 3.28로 차지하니까. 예. 그래서 태안군에서는 2004년도서부터 이거를 국도로 변경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못 참겠다. 이제는 뭐 경운기 트랙터 갖다 놓고 못 다니게 막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하도 난리 펴서 제가 아주 설득을 해서 시간을 좀 벌어놨는데 어제 국토부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장관님께서는 못 갔다 오셨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국방부가 아주 필수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국도 성격은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국토부도 이런 걸 고려해서 많이 검토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안보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한 테마라면 이걸 4차선 확장을 하는데 무슨 방안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홍상어 관련돼서는 이번에 그 작동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할 것이고 앞으로 발사 또 시험 발사하는 과정에서 어민이나 해안 지역 일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방금 그 안흥 시험장 도로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헬리콥터만 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그 과거에 인지를 못했는데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 문제는 잘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상어 문제는 오늘 중앙일보의 사설에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 안흥은 지금 2,000명 이상이 서명해가지고 시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경찰 치안 인력 문제를 쭉 검토해 보니까 4,866명은 물론 경찰로 되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 경찰 업무하는 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46,916명이 2007년도에 있었는데 23,307명으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줄이는 인원 중에서 4,866명을 경찰 신분으로 바꿔줬는데 소위 말하는 전문직, 집회, 시위 이쪽에만 일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순수한 치안 행정의 인력이 아닌 것 같은데 762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51명밖에 증원이 안 됐습니다. 이 치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요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게 상당히 늘어났는데, 하여튼 뭐 사건 나면은 그 경찰뿐 아니라 관계되는 부처에서 자꾸 인원 증원을 요청해오는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연말까지 지금 용역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꼭 뭐 이 경찰 숫자가 많다 그래서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 결과를 보면서 내년에 좀 반영을 해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그 선진국은 400명이라 그러셨는데 일본을 선진국으로 본다면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 몇 명 차이 안 날 정도로 비슷한 이 국민 대 경찰의 숫자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권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 추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지 매입비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충청권 지역 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 만큼 거점지구 부지 매입비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20개국이 협력해서 스위스의 원자력 핵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1998년 이후 14년 동안 11조 원을 투입해서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집중 투자된 썬은 값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부가가치를 가진 힉스 입자를 찾아내는데 세계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스위스의 성공 사례를 거울 삼아 우리도 과학 비즈니스 벨트 규모를 더 키워나갈 용의는 없는지 정부 당국에 묻겠습니다.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면 우리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우리나라를 넘어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과학 비즈니스 벨트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5조 규모의 예산을 대폭 늘리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 2030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선물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 피해 사고를 기억하시죠? 이 사건은 삼성중공업 소속 A인선이 제 위치에 정박 중인 유조선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에 56억 원의 배상을 판결하였고, 보험을 가입한 IOPC 회사에게는 3,200억 원의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제3자가 와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주차해 놓은 차가 책임입니까? 충돌한 차가 책임입니까? 본 사건에 대한 국민적 감정과 정서를 삼성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19대 국회는 태안 유류피해 특위를 설치하고 특별법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삼성은 140만 명의 피해자, 우리 국민, 국제사회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사랑을 잃어버린 삼성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농림부 장관님 나오셨죠? 예. 기재부 장관님 네. 관심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우리 FTA 한미 FTA 하고 나서 올해 그 예산을 배정한 거 보니까 2조 5,255억이 배정돼서 그 중에 9,200억이 융자로 이렇게 나가도록 비율이 계속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나라의 농가가 지금 116만 가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를 보면 이 특작이 4만 가구, 화해가 만 세대, 축산이 7만 세대 이런데 2009년, 10년, 11년 쭉 보니까 특작은 부채와 소득 대비해서 98%, 2009년, 2010년은 166%, 2011년에는 324% 이렇게 막 올라가거든요. 화해도 부채 소득이 91.8%, 10년도는 131.9%, 11년도는 259.7%, 축산도 2009년도에는 123.9%, 2010년도에는 144.7%, 2011년도에는 189.8% 이렇게 이게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 뭐 사실 이자도 그렇게 비싼 이자로 이 자금을 빌려주는 건 아닌데 어쨌든 구조적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상당히 나중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12만 세대입니다. 그러면은 116만에 12만이면 약 10%인데 이건 상당히 우리 지금 하우스 푸어도 마음의 부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농가에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기재부 장관님 뭐 다들 이제 뭐 예산들 다 의원님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걱정도 많이 되시고 부담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이 문제가 더 증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뭐가 있는지 우리 기재부 장관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농가 부채가 다른 부문보다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는 계속 유의해야 되겠고 금리를 너무 낮추는 것에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